잠깐요. 여기 숫자가 틀렸어요. 뒤돌아보니 아까 그 소녀가 회장실 문 앞에 서서 계약서를 보고 있다. 김소희의 맑은 눈동자가 걱정스럽게 준혁을 바라본다. 뭐라고? 준혁이 깜짝 놀라며 일어난다. 5페이지는 500억 원인데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 위에는 780억 원이에요. 280억이나 달라요. 소희가 당당하지만 예의 바르게 말한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급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숫자가 다르다. 만약 그대로 서명했다면 회사는 280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 뻔했다. 이런, 정말로. 준혁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린다. 넌 누구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준혁이 놀라며 묻는다. 김소희예요. 할머니가 청소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숫자가 보였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청소용품을 든 할머니가 헐떡이며 달려온다. 소희야, 사장님께 뭐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준혁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이가 철이 없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준혁이 손을 흔들며 제지한다. 이 아이가 우리 회사를 구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며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한다. 이 계약서에 280억 원의 오류가 있었는데 소희가 발견해 준 겁니다. 만약 그대로 서명했다면. 준혁이 감사한 마음으로 소희를 바라본다. 소희는 여전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서 있다. 숫자는 정확해야 해요.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준혁의 마음에 묘한 감동이 밀려온다. 10년간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아이의 순수함이 새롭게 다가온다. 할머니, 그리고 소희. 잠깐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준혁이 소희와 할머니를 회장실 소파에 앉게 한다. 비서가 가져온 음료를 앞에 놓으며 준혁은 소희와 대화를 시작한다. 소희야,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숫자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나 여기 틀렸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소희가 해맑게 웃는다. 학교에서도 수학을 잘하니? 학교는 자주 못 가요. 소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진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준혁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엄마가 아프시다고? 할머니가 한숨을 쉰다. 우리 며느리가 3개월째 중환자실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워낙. 엄마 이름이 뭐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김지연이요. 35살이에요. 소희가 순수하게 대답한다. 그 순간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같은 이름, 같은 나이. 설마 그 지연이? 혹시 10년 전의 대학에서.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지만 말을 잇지 못한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민수가 들어온다. 준혁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라이벌 기업 대표인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선다. 준혁아, 베트남 계약 어떻게 됐어? 최민수가 반갑게 인사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준혁이 소희와 할머니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선다.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아, 혹시 계약에 문제 있으면 우리 회사가 대신 맡을 수 있어. 같은 조건으로 말이야. 최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민수야, 넌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았지? 아직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최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그냥 업계 소문으로. 소희가 최민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할머니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긴다. 할머니, 저 아저씨 이상해요. 뭐가?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묻는다.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요. 눈이 계속 다른 곳 보고 손을 자꾸 비비고 있어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준혁이 그 말을 듣고 최민수를 더욱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최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둘러대려 하지만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럼 나는 이만.
계약 잘 처리해. 최민수가 급히 자리를 뜨려 한다. 잠깐, 민수야. 준혁이 그를 불러 세운다. 너 정말 우연히 온 거야? 당연하지. 옛 친구 보러 온 거야. 최민수가 땀을 닦으며 대답한다. 소희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거짓말이에요. 저 아저씨 주머니에서 녹음기 같은 게 삐져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최민수의 주머니로 향한다. 정말로 작은 녹음 장치가 보인다. 이건 그냥. 최민수가 당황하며 장치를 숨기려 한다. 1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구나. 준혁이 차갑게 말한다. 최민수의 얼굴이 붉어진다. 준혁아, 이건 오해야.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혁이 단호하게 말한다. 최민수가 악의적인 표정으로 소희를 쳐다보더니 씩 웃으며 나간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서려 있다. 최민수가 나간 후 준혁은 비서를 불러 긴급 지시를 내린다. 김지연 35세. 현재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해줘. 그리고 준혁이 잠깐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이 말한다. DNA 검사 준비도 해줘. DNA 검사요? 비서가 의아해한다. 소희와 나 사이에. 혹시 모르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린다. 한편 할머니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워한다. 소희야, 사장님께 패 끼친 건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도운 거예요. 소희가 천진하게 대답한다. 준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진다. 만약 소희가 정말 자신의 할머니 그리고 소희,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준혁이 따뜻하게 제안한다. 그런데 괜찮을까요? 저희는 그냥. 할머니가 망설인다. 괜찮아요. 소희가 우리 회사의 은인이에요. 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준혁은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걷고 있다. DNA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온다. 10년 전 지연과 헤어진 후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그때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지연과 헤어져야 했다. 너처럼 가난한 집 여자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라던 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린다. 들어와. 비서가 봉투를 건네며 말한다. 그리고 김지연 씨 병원도 확인됐습니다.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고마워. 일단 나가 있어. 준혁이 봉투를 받으며 말한다. 혼자 남은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다. 서류를 펼치는데 침부 확률 99.98%.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10년간 몰랐던 자신의 딸. 그 작은 천사 같은 아이가 바로 자신의 핏줄이었다. 소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준혁이 울먹이며 중얼거린다. 그동안 혼자 힘들게 키워온 지연과 소희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온다. 준혁이 삼성병원 중환자실로 향한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마구 뛴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지연은 어떤 모습일까? 중환자실 앞에서 망설이던 준혁이 유리창을 통해 안을 본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바로 김지연이다. 10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지연아. 지연이 눈을 뜨고 준혁을 본다. 처음엔 꿈인가 싶어 눈을 깜빡이더니 현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준혁. 어떻게 여기를. 지연의 목소리가 약하다. 지연아. 소희가 내 딸이지? 준혁이 침대 곁에 무릎을 꿇으며 묻는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헤어진 후에 임신한 걸 알았는데 왜 말하지 않았어? 준혁의 목소리도 떨린다. 내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셨잖아.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 지연이 힘겹게 말을 이어간다. 소희를 혼자 키우면서 매일 너를 생각했어.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지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준혁이 지연의 손을 잡는다. 소희는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아픈 것도 이해하고 할머니 일하시는 것도 도와주고.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나도 어제 만나봤어. 정말 똑똑하고 순수한 아이더라. 준혁이 미소 짓는다. 계약서 오류도 찾아줬다며? 할머니한테 들었어. 지연이 약한 미소를 짓는다. 그래. 우리 딸이 회사를 구해줬어. 준혁이 우리 딸이라는 말에 감격한다. 그때 복도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오늘 점심때 회장님이랑 먹었어요. 소희가 할머니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온다. 아빠가 엄마 곁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소희가 순수하게 묻는다. 아직 진실을 모르는 상태다. 준혁이 소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춘다. 소희야, 아저씨가 사실은. 준혁이 말을 망설인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의 신호를 보낸다. 소희야, 아저씨가 너의 아빠야. 소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혁과 지연을 번갈아 본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지연이 약한 목소리로 확인해 준다. 와, 그럼 이제 저도 아빠가 있는 거예요? 소희가 기뻐하며 뛴다. 그래,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준혁이 소희를 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할머니도 감동하여 눈물을 닦는다.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늘의 뜻이야. 아빠, 그럼 엄마 병도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소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는다. 당연하지. 아빠가 최고 의사 선생님들 다 모셔올게. 준혁이 단호하게 약속한다. 소희가 준혁과 지연의 손을 함께 잡으며 말한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 순간 가족의 따뜻함이 병실을 가득 채운다. 한편 최민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복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어제의 굴욕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준혁의 약점을 찾았어. 최민수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어떤 약점 말입니까? 신복이 묻는다. 10년간 숨겨온 딸이 있어. 청소부 할머니의 손녀더라. 최민수가 조사 자료를 펼친다. 하지만 부장님, 아이는 무고한데요. 다른 신복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10년 전 지연이를 뺏긴 복수야. 이제 그의 모든 걸 빼앗을 때가 됐어. 최민수의 눈에 아기가 번뜬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언론에 흘릴 거야. 상한그룹 회장 숨겨진 사생아 논란 이런 식으로 말이야. 최민수가 악마적으로 웃는다. 회장님, 그건 너무. 준혁이가 나를 배신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최민수가 주먹을 꽉 쥔다. 그는 이미 10년간 준혁에 대한 질투와 원망을 키워왔다. 대학 시절부터 항상 준혁이 더 인기 있었고 사업에서도 더 성공했다. 이번이 복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온다. 상한그룹 이준혁 회장, 10년간 숨겨온 사생아 논란. 청소부 할머니 손녀가 알고 보니 재벌 2세? 기사에는 소희와 준혁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최민수가 몰래 촬영한 것들이다. 준혁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린다. 기자들, 이사회 멤버들, 주주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사회 멤버들이 회장실로 몰려든다. 회장님, 이 기사가 사실인가요? 한 이사가 따져 묻는다. 주가가 벌써 10%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보고한다. 준혁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말한다. 네, 사실입니다. 소희는 제 딸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인다. 하지만 이 기사는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반박할 증거가 있어요. 준혁이 차분하게 설명한다. 증거라니요? 이 모든 것은 최민수의 조작입니다. 그가 베트남 계약을 방해하려고 벌인 일이에요. 언론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준혁은 소희와 할머니 그리고 병원에 있는 지연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들을 배치한다. 소희야, 당분간 학교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준혁이 소희에게 말한다. 왜 아빠? 소희가 궁금해한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괴롭히려고 해서. 준혁이 소희를 안으며 설명한다. 아빠가 지켜주실 거죠? 소희가 믿음에 찬 눈빛으로 묻는다. 당연하지.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준혁이 다짐한다. 한편 병원에서는 지연이 뉴스를 보며 걱정한다. 내 때문에 준혁이가 피해를 보는군.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는다. 며느리, 이제는 가족이잖아.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자. 하지만 회사가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지연이 걱정한다. 우리 사장님은 강한 분이야. 분명 해결하실 거야. 할머니가 믿음을 보인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지연 씨. 할머니가 놀라며 간호사를 부른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와 지연을 응급처치한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당겨야 합니다. 준혁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온다. 지연아, 지연아. 회장님, 부인이 스트레스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즉시 심장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한다. 비용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해 주세요. 준혁이 절박하게 말한다. 소희가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며 앉아 있다. 하나님,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 착하게 살 테니까. 준혁이 소희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싼다. 소희야, 엄마는 분명 괜찮아질 거야. 아빠, 엄마가 아픈 건 제 때문인가요?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건가요? 소희가 자책한다.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 때문이야. 준혁이 소희를 꼭 안는다. 최민수는 지연의 수술 소식을 듣고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운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최민수가 신복에게 지시한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이준혁 회장, 사생아 스캔들로 인한 경영 책임 추궁이라는 제목으로요. 신복이 제안한다. 좋아. 그리고 베트남 계약건도 우리가 가로채자. 상한그룹이 혼란스러운 지금이 기회야. 최민수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한편 상한그룹 이사회에서는 준혁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회장님, 주가가 20% 떨어졌습니다.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한 이사가 보고한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사가 압박한다. 잠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떨까요? 또 다른 이사가 제안한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한다. 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민수의 조작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소희는 병원 로비에서 준혁의 서류 가방 안에 있던 계약서들을 보게 된다. 아빠, 이 서류들 왜 이렇게 복잡해요? 소희가 서류를 펼쳐본다. 그냥 회사 일이야. 어른들이 하는 복잡한 일이지. 준혁이 대충 넘어가려 한다. 하지만 소희가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놀란다. 아빠, 여기도 숫자가 이상해요. 뭐? 준혁이 소희가 가리키는 곳을 본다. 이 계약서, 최민수 아저씨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아빠 회사 계약서보다 하루 빨라요. 소희가 발견한다. 준혁이 급히 서류를 확인한다. 정말로 최민수의 회사가 베트남 프로젝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다. 이건 내부 정보 유출이야. 준혁이 깨닫는다. 나쁜 아저씨가 아빠 회사 비밀을 훔쳐본 거예요? 소희가 순수하게 묻는다. 그래, 정확히 맞춰냈어. 우리 똑똑한 딸이 또 큰일을 해냈구나. 준혁이 소희를 안으며 감격한다. 이 증거로 최민수의 불법 행위를 폭로할 수 있다. 준혁은 즉시 법무팀을 소집하여 최민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한다. 이 서류들로 최민수가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한다. 그리고 녹음 장치를 들고 온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준혁이 추가한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묻는다. 그래. 최민수가 기자회견을 연다면 우리도 맞대응하자. 준혁이 결심한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온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채로 의사를 바라본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발표한다. 엄마, 소희가 기뻐하며 뛴다. 지연아,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할머니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요, 하나님. 하지만 아직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니 내일부터 면회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추가 설명한다. 다음 날 최민수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연다. 여러분, 상한그룹 이준혁 회장의 도덕적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민수가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 10년간 자신의 딸을 버리고 모른 척했던 무책임한 아버지가 대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낸다. 그렇다면 베트남 프로젝트는 어떻게 아셨나요? 한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한다. 최민수가 잠깐 당황하지만 곧 답한다. 그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알고 계셨는데요? 다른 기자가 추궁한다. 그건 일반적인 정보 수집 차원에서. 최민수가 말을 흐린다. 바로 그때 준혁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난다. 기자들이 술렁인다. 잠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혁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선다. 여러분, 저는 제 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준혁이 당당하게 말한다. 10년 전 제가 어렸고 미숙해서 지연 씨와 헤어져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어머니의 강요 때문이었고 저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는다. 그리고 최민수 대표가 말하는 업계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 준혁이 서류를 들어올린다. 이것은 최민수 대표가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입니다.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 계약서 날짜를 보세요. 최민수 대표 회사의 제안서가 우리 회사 계약서보다 하루 빠릅니다.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기자들이 흥미롭게 받아 적는다. 그리고 이것은 준혁이 녹음기를 꺼낸다. 최민수 대표가 우리 회장실에서 몰래 녹음하려 했던 장치입니다. 최민수가 일어서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10세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최민수 대표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기자들이 최민수에게 질문을 쏟아붓는다. 최민수 대표, 내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오해입니다. 최민수가 변명한다. 그럼 이 서류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기자가 추궁한다. 최민수가 답변하지 못하고 당황한다. 바로 그때 경찰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온다. 최민수 씨, 기업정보 유출 및 불법 녹음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낸다. 잠깐, 이건 함정이야. 최민수가 소리친다. 준혁아, 10년 전 지연이를 기억하냐? 내가 지연이를 포기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최민수가 절규한다. 준혁의 표정이 놀라며 변한다. 지연이? 설마. 그래, 나는 지연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넌 지연이도 버리고 지연이한테 갔잖아. 최민수가 원망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준혁이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한다. 최민수의 10년간의 원한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혁은 최민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다. 민수야, 지연이 때문이었구나. 준혁이 안타까워한다. 10년간 너를 원망했어. 항상 내가 더 잘났고 여자들도 너만 좋아했고. 최민수가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지연이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이 설득한다. 알고 있어.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 최민수가 후회한다. 그리고 지연이와 헤어진 것도 내 어머니가 강요한 거였어. 나도 당시엔 어렸고 약했던 거야. 준혁이 해명한다. 최민수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준혁. 10년간 잘못 생각했어.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혁이 따뜻하게 말한다. 소희,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무고한 아이를 이용하려 했어. 최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민수야, 넌 원래 착한 친구였어. 상처가 너를 나쁘게 만든 거야. 준혁이 용서의 마음을 표한다. 경찰서에서 나온 준혁이 병원으로 향한다. 지연이 깨어나 있다. 준혁, 뉴스 봤어. 고생 많았지? 지연이 약한 미소를 짓는다. 지연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우리 앞으로는 행복만 하자. 준혁이 지연의 손을 잡는다. 소희가 병실로 뛰어온다. 엄마, 아빠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줬어요. 소희야, 그 아저씨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 우리가 용서해주자. 준혁이 소희에게 가르쳐준다. 용서요? 소희가 고개를 갸웃한다. 그래.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 지연이 소희에게 설명한다. 그럼 저도 그 아저씨 용서해 줄게요. 대신 다시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소희가 당차게 말한다. 할머니가 들어오며 웃는다. 우리 소희가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소희가 기뻐한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가 감격한다. 그 순간 병실에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가득 찬다. 며칠 후 상한그룹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준혁의 진실 폭로와 최민수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오히려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이다. 회장님, 베트남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비서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소희양 덕분에 발견한 계약서 오류로 280억 원을 절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천재 소녀가 아빠 회사를 구했다는 미담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혁이 미소 짓는다. 소희에게 감사해야겠군.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회장님의 리더십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면서도 회사를 발전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다행이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준혁이 창밖을 바라본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야. 한편 병원에서는 지연의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가족이 함께 한다는 안정감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며느리,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네. 할머니가 기뻐한다. 엄마가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서 살아요. 소희가 기대한다. 지연이 태어나는 날, 준혁이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지연아, 소희야, 할머니. 우리 새 집으로 가볼까? 준혁이 신나게 말한다. 새 집이요? 소희가 눈을 반짝인다. 4명이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집이야. 준혁이 설명한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아파트다. 와, 정말 커요. 소희가 감탄한다. 집안에는 소희를 위한 공부방, 할머니를 위한 편안한 방,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거실이 있다. 소희야, 여기는 내 방이야. 마음껏 수학 공부할 수 있어. 준혁이 소희 방을 보여준다. 정말 제 방이에요? 소희가 믿기지 않아 한다. 그래, 이제 내가 주인이야. 지연이 소희를 안으며 말한다.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 방이에요. 이제 청소일 안 하셔도 돼요. 준혁이 할머니께 말한다. 아이고, 이런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되나? 할머니가 감격한다. 당연하죠.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준혁이 따뜻하게 말한다. 저녁 시간 4사람이 처음으로 새 집에서 함께 식사한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네요. 소희가 행복해한다. 소희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준혁이 묻는다. 수학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처럼 회사 일 도와드릴 거예요. 소희가 당차게 대답한다. 그래, 우리 딸이 최고의 수학자가 되는 거야. 지연이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계속 함께 살 거예요. 소희가 덧붙인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는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쁠 때는 웃어야 해요. 소희가 할머니를 달댄다. 그래, 우리 소희 말이 맞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한다. 준혁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우리 매주 이렇게 함께 식사하자.
준혁이 제안한다. 좋아요. 소희가 손뼉을 친다.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 집 안가득 퍼진다. 며칠 후 준혁은 소희를 위해 좋은 학교를 알아본다. 소희야, 새 학교에 가고 싶어? 준혁이 묻는다. 네. 그런데 수학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학교면 좋겠어요. 소희가 대답한다. 그럼 영재학교는 어떨까? 수학을 특별히 더 가르쳐주는 학교야. 준혁이 제안한다. 정말이요? 수학만 계속 할 수 있어요? 소희가 신난다. 그래. 그리고 너처럼 똑똑한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 지연이 설명한다. 소희가 새 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 준혁이 직접 데려다 준다. 아빠가 데려다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소희가 웃는다. 소희야, 학교에서도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착한 소희가 되어. 준혁이 당부한다. 네. 저처럼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들 도와줄게요. 소희가 약속한다. 학교 앞에서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소희를 반갑게 맞는다. 뉴스를 통해 소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소희야, 우리 친구하자. 한 아이가 다가온다. 소희가 금방 새 친구들과 어울린다. 순수하고 착한 마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희를 좋아한다. 한편 최민수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준혁이 변호사를 보내 도움을 주기로 했다. 최민수 씨, 이준혁 회장님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한다. 준혁이가? 최민수가 놀란다. 네, 그리고 소희 양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건넨다. 최민수가 편지를 읽는다. 민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소희예요. 아저씨가 마음이 아파서 나쁜 짓을 한 거라고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가족이 아저씨를 용서해 드릴게요. 아저씨도 행복해지세요. 최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런 순수한 아이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최민수가 후회한다. 회장님이 아저씨가 출소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전한다. 준혁이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최민수가 진심으로 뉘우친다. 그는 마음속 깊이 결심한다. 출소 후에는 새 사람이 되어 준혁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겠다고. 6개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 지연은 완전히 회복되어 소희의 교육을 도우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소희야, 수학 숙제는 다 했어? 지연이 묻는다. 네, 엄마. 오늘도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소희가 자랑한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지연이 소희를 안는다.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온다. 우리 수학 천재 어디 있어? 아빠. 소희가 달려와 안긴다.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서 검토했는데 우리 소희가 있었으면 더 빨랐을 텐데. 준혁이 농담한다. 나중에 다 커서 아빠 회사 도와드릴게요. 소희가 웃는다.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며 흐뭇하게 바라본다.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이 있을까? 할머니, 이제 청소일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시죠? 준혁이 묻는다. 편하긴 하지만 가끔 심심해. 그래서 동네 봉사활동 시작했어. 할머니가 웃는다. 할머니도 멋지세요. 소희가 박수친다.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싶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지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다. 지연아,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자. 준혁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낸다. 지연이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린다. 준혁, 정말? 10년 전에 못다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고 싶어. 준혁이 진심으로 말한다. 소희가 박수치며 뛴다. 와, 엄마 아빠 결혼해요? 소희야, 괜찮겠어? 아빠랑 엄마가 정식으로 결혼하는 거? 지연이 묻는다. 당연히 좋아요. 그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소희가 기뻐한다. 할머니도 기뻐하며 손뼉 친다.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진짜 며느리가 되는구나. 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죠? 준혁이 확인한다. 당연하지. 이제 진짜 한 가족이야. 할머니가 감격한다. 지연이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네, 좋아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해. 준혁이 지연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소희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며 앉는다. 우리 가족 만세. 3개월 후 한강공원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린다. 화려한 호텔 대신 자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다. 소희가 예쁜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며 앞서 걸어간다.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요. 지연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준혁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준혁이 중얼거린다.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준혁에게 맡기며 말한다.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요.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준혁이 진심으로 약속한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한다. 이 두 분의 사랑은 시간과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희라는 작은 천사가 이 가족을 다시 모아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소희를 바라보며 웃는다. 소희가 반지를 들고 나온다. 아빠, 엄마, 이 반지로 약속해주세요.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두 사람이 반지를 끼우며 키스한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비춘다.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에요. 소희가 두 팔을 벌리며 외친다. 결혼식 1년 후, 네 사람은 더욱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새집 거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소희야, 내일 수학 경시대회 준비는 됐어? 준혁이 묻는다. 네, 아빠. 1등 할 자신 있어요. 소희가 자신감 넘치게 대답한다.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지연이 감격한다. 엄마, 저 이제 이소희예요. 아빠 성을 쓰니까 기분이 좋아요. 소희가 해맑게 웃는다. 준혁이 창밖을 보며 감회에 젖는다. 1년 전을 생각하면 소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인연이었던 거지. 하늘이 맺어준 가족이야. 지연이 소희를 안으며 말한다. 우리 딸이 천사였어. 모든 걸 바로잡아준. 저는 그냥 숫자가 이상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수학은 정직하거든요. 거짓말을 안 해요. 소희가 순수하게 대답한다. 그때 현관벨이 울린다. 문을 열어보니 최민수가 서 있다. 1년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된 모습이다. 준혁아. 그리고 소희.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 최민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인다. 민수야, 들어와. 준혁이 따뜻하게 맞는다. 소희야, 아저씨가 너에게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최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아저씨,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용서해 드릴게요. 하지만 다시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소희가 당당하게 말한다. 최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 소희야. 그리고 아저씨도 이제 우리처럼 행복한 가족 만드세요. 소희가 순수하게 조언한다.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린다.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낸 따뜻한 순간이다. 다음 날 소희의 수학 경시대회 날이다. 온 가족이 소희를 응원하러 학교에 간다. 소희야, 긴장되니? 지연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묻는다. 아니요, 엄마. 수학은 제 친구예요. 소희가 당당하게 대답한다. 우리 딸이 정말 든든하구나. 준혁이 자랑스러워한다. 경시대회가 시작되고 소희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다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도 소희에게는 쉬워 보인다. 이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소희가 혼잣말하며 답을 적는다. 옆에서 경쟁하던 한 아이가 소희를 힐끔힐끔 본다. 제가 그 유명한 소희구나. 1시간 후 경시대회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다. 1등 이소희. 진행자가 발표한다. 우와. 소희가 기뻐하며 뛴다. 온 가족이 박수치며 기뻐한다. 소희야, 정말 대단해. 준혁이 소희를 안아 올린다. 아빠, 저 1등 했어요. 소희가 트로피를 들고 자랑한다. 우리 수학 천재 딸. 지연이 감격한다. 할머니도 기뻐하며 눈물을 닦는다. 우리 소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소희의 수학 경시대회 우승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다.
280억 구한 천재 소녀, 수학 경시대회 1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다. 회장님, 소희 양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서가 신문을 보여준다. 이번엔 좋은 뉴스네. 준혁이 미소 짓는다. 한편 소희의 학교에는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다. 소희야, TV에 나오고 싶어? 지연이 묻는다. 수학의 재미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소희가 진지하게 대답한다. 우리 딸이 정말 착하구나. 준혁이 감동한다.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 교육방송국의 인터뷰에 출연하기로 한다. 촬영 당일 소희는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응한다. 소희야, 수학이 왜 좋아? 진행자가 묻는다.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해요. 1 더하기 1은 항상 2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 마치 보물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뻐요. 소희가 순수하게 대답한다. 시청자들이 소희의 순수함에 감동한다. 댓글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하다. 인터뷰 방송 후 소희에게는 많은 편지와 선물이 도착한다. 와, 이게 다 저한테 온 거예요? 소희가 놀란다. 그래, 전국의 친구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준혁이 설명한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편지가 하나 있다. 시골의 한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다. 소희 언니, 저도 수학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해요. 언니처럼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소희가 편지를 읽고 진지해진다. 엄마, 저 이 친구에게 편지 써도 될까요? 물론이지. 지연이 미소 짓는다. 소희가 정성스럽게 답장을 쓴다. 수학을 좋아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수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 언니가 응원할게. 그날 밤 소희가 준혁에게 말한다. 아빠, 저 나중에 커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수학 선생님? 준혁이 놀란다. 네,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소희가 꿈을 이야기한다. 멋진 꿈이구나. 준혁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소희의 영향으로 준혁은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다. 회사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교육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학 교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준혁이 임직원들에게 제안한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소희 양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동의한다. 그럼 소희 수학교실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다른 임직원이 제안한다. 준혁이 집에 돌아와 소희에게 이야기한다. 소희야, 아빠 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수학교실을 만들려고 해. 정말이요? 제 이름으로요? 소희가 눈을 반짝인다. 그래, 어려운 환경의 친구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쳐주는 교실이야. 준혁이 설명한다. 와, 그럼 저도 가끔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소희가 기대한다. 당연하지. 내가 선생님 역할도 할 수 있어. 지연이 웃으며 말한다. 정말 기대돼요. 소희가 뛰며 기뻐한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이미지도 좋게 만들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는다. 한편 할머니는 동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며느리야, 나 한글 교실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보람 있어. 할머니가 지연에게 말한다. 한글 교실이요? 지연이 관심을 보인다. 응,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나도 배우는 게 많아. 할머니가 설명한다. 소희가 관심 있게 듣는다. 할머니, 저도 가끔 가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소희가 와주면 외국 엄마들이 더 좋아할 거야. 할머니가 기뻐한다. 준혁이 할머니의 활동을 듣고 감동한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늙어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한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소희가 할머니를 안는다. 그날부터 소희는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 한글 교실에 가서 외국인 어머니들의 자녀들과 함께 공부한다. 소희야, 수학 좀 가르쳐줘.
한 아이가 부탁한다. 좋아. 수학은 어떤 나라 말로 해도 똑같아. 소희가 웃으며 가르쳐준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소희를 따르며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최민수가 출소 후 준혁의 도움으로 작은 교육 상담소를 차린다. 준혁아, 정말 고마워. 새 기회를 줘서. 최민수가 진심으로 감사한다. 민수야, 과거는 과거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준혁이 따뜻하게 말한다. 최민수의 상담소는 두 번째 기회교육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다. 실수를 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곳이다. 소희가 준혁과 함께 상담소 개업식에 참석한다. 민수 아저씨, 축하해요. 소희가 꽃다발을 건넨다. 소희야, 고마워. 아저씨도 너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할게. 최민수가 감격한다. 아저씨,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소희가 위로한다. 최민수가 눈물을 글썽인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정말 미안했어. 이제 아저씨도 많은 친구들 도와주세요. 소희가 격려한다. 첫 상담 의뢰자는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은 중학생이었다. 최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상담을 해준다. 나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너도 할 수 있어. 최민수가 아이를 격려한다. 1년이 더 지나고 소희는 12세가 되었다. 소희 수학교실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아빠, 저희 수학교실에서 공부한 친구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3등 했대요. 소희가 신나게 보고한다. 정말? 우리 소희 덕분이네. 준혁이 자랑스러워한다. 아니에요. 그 친구가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소희가 겸손하게 말한다. 지연이 소희의 성장을 대견해 한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저 이제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소희가 말한다. 뭔데? 지연이 궁금해한다.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것도 좋지만 아빠처럼 회사를 운영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소희가 당찬 꿈을 이야기한다. 준혁이 깜짝 놀란다. 회사 운영이라니? 네. 소희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소희의 꿈이 점점 커진다.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본다. 우리 소희가 정말 대단한 꿈을 가졌구나.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준혁이 소희의 꿈을 응원한다. 5년 후 소희는 17세가 되어 명문대학 수학과에 조기 입학했다. 소희 교육재단은 이제 국제적인 교육단체로 성장했다. 가족들이 재단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소희 이사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소희를 호명한다. 소희가 당당하게 연단에 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5년 전 280억 원의 실수를 발견했던 10살 소녀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친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가족의 사랑 덕분입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소희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 배움을 주신 최민수 아저씨께도 감사합니다. 소희가 청중 속의 최민수를 향해 고개를 숙인다. 최민수가 감격하며 눈물을 닦는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학은 국경을 초월한 언어니까요. 소희가 당당하게 포부를 밝힌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소희야, 정말 자랑스러워. 준혁이 소희를 안는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소희가 웃는다. 우리 딸이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지연이 감격한다. 할머니, 이제 90세인데도 아직 건강하시죠? 소희가 할머니를 부축한다. 우리 소희 보려면 100세까지 살아야지. 할머니가 웃는다. 집에 도착해서 네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는다. 10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준혁이 감회에 젖는다. 작은 목소리가 만든 기적이었어. 지연이 말한다. 저는 그냥 숫자가 이상해서 말했을 뿐인데. 소희가 겸손하게 웃는다.
그 작은 용기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할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는다. 소희가 27세가 되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인천공항에는 온 가족이 마중 나와 있다. 소희야. 준혁이 딸을 보자마자 달려가 앉는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소희가 아빠 품에서 눈물을 흘린다. 지연도 다가와 소희를 꼭 안는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온다. 우리 소희, 박사님이 되었구나. 할머니, 건강하세요? 소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한다. 소희 보려고 버텼지. 할머니가 미소 짓는다. 공항에는 언론과 소희 교육재단 직원들도 나와 있다. 소희는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학교육 전문가가 되었다. 소희 박사님, 앞으로의 계획은? 기자가 질문한다. 한국에서 더 많은 아이들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소희가 가족을 바라본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기자들이 훈훈한 가족의 모습을 촬영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한다. 소희야, 내가 없는 10년이 정말 길었어. 저도요, 아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소희가 성숙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소희가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 후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임용된다. 동시에 소희 교육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AI와 수학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소희가 가족들에게 설명한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졌구나. 지연이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의 연구실에 새로운 연구원이 들어온다. 김도현, 컴퓨터 공학 박사로 소희의 AI 교육 프로젝트를 도우러 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소희 교수님. 김도현입니다. 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반가워요. 함께 좋은 연구해봐요. 소희가 미소 지으며 악수한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연구를 진행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소희 교수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한다. 도연 씨도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소희가 도연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한다. 어느 날 저녁 연구가 끝난 후 도연이 용기를 낸다. 소희 교수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소희가 살짝 붉어지며 대답한다. 좋아요. 첫 번째 데이트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가치관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진다. 소희와 도연이 1년간 연애한 후 소희가 가족들에게 도연을 소개한다. 가족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소희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소희를 정말 사랑합니다. 도연이 진심을 담아 인사한다. 준혁이 도연을 살펴본다. 우리 소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니? 네, 평생 소희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한다. 지연이 도연의 진심을 느끼며 미소 짓는다. 소희가 선택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할머니가 도연의 손을 잡는다. 젊은이, 우리 소희 잘 부탁해요. 할머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도연이 감격한다. 6개월 후 도연이 소희에게 프로포즈한다. 장소는 소희가 처음 280억 오류를 발견했던 상한그룹 회장실이다. 소희야, 17년 전 이곳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만들어줬어.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한다.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겠니? 도연이 반지를 꺼낸다.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네, 좋아요. 준혁과 지연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축하한다. 드디어 우리 소희도 신부가 되는구나. 할머니가 기뻐한다. 1년 후 소희와 도연의 결혼식이 한강공원에서 열린다. 17년 전 준혁과 지연이 결혼한 바로 그 장소다. 17년 전 이곳에서 부모님이 결혼하셨고 오늘 저도 이곳에서 결혼해요. 소희가 감격하며 말한다. 결혼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 소희 수학교실에서 공부했던 아이들,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이 소희를 축하하러 온 것이다.
소희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한 청년이 외친다. 저는 소희 선생님처럼 교사가 됐어요. 다른 여성이 감사 인사한다. 최민수도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소희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아저씨도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셨잖아요. 소희가 최민수를 안으며 말한다. 결혼식 후 1년 뒤 소희가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린다. 가족 여러분,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소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정말? 준혁이 깜짝 놀라며 기뻐한다.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 준혁을 안으며 웃는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다. 증조할머니가 되는구나. 정말 행복해. 저희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도연이 감사해야 한다. 소희의 아들 준서가 태어난 지 5년 후, 이제 32세가 된 소희는 세계적인 수학 교육 전문가가 되었고, 소희 교육재단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5살 준서가 증조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다. 증조할머니, 엄마가 어렸을 때도 수학을 잘했어요? 준서가 순수하게 묻는다. 그럼 내 엄마는 5살 때부터 숫자를 정말 좋아했어. 할머니가 준서를 안으며 말한다. 소희가 연구실에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준혁, 지연, 도연, 그리고 어린 준서까지 4대가 함께하는 식탁이다. 오늘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 세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소희가 소식을 전한다. 우리 딸이 정말 세계를 바꾸고 있구나. 준혁이 자랑스러워한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제가 세계를 돌아다녀도 걱정 없으시겠어요? 소희가 할머니를 걱정한다. 괜찮아. 준서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증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날 밤 소희가 아들 준서를 재우며 이야기한다. 준서야, 엄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회사를 구한 이야기 들려줄까? 네. 엄마가 280억을 구한 이야기요? 준서가 눈을 반짝인다. 그래. 그때 엄마는 그냥 숫자가 이상해서 말했을 뿐이었어.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소희가 아들을 안으며 말한다. 우리 가족을 만들어줬고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 줬어.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래요. 준서가 다짐한다. 그래,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용기를 내렴. 소희가 아들의 이마에 키스한다. 거실에서는 4명의 어른들이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2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준혁이 감회에 젖는다. 소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지연이 말한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도연이 감격한다. 할머니가 창밖의 별을 바라본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어.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랑도 거짓말을 안 해요. 22년 전 280억 원의 실수를 발견한 10살 소녀의 작은 목소리가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교육의 힘으로,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영원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